책을 읽는다는 건 대화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책을 읽는 일에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문제일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감정적 계기가 없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만 읽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저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책태기에서 빠져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책을 큐레이션 해주는 공간에 가는 거예요. 이런 공간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합정동에 있는 문학살롱 초고라는 곳입니다. 낮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밤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차분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많이 진행하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초고를 되게 좋아하는 초고의 단골이자 팬입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에 특히 초고에 되게 많이 갔었는데요. 거기에 갔다가 정말 감사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팬분들이 알아보시고 유튜브도 안 하는데 인사도 해주시고 편지도 남겨주신 거예요. 혹시 보고 계실까요? 그때 남겨주신 편지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받으면요, 사람이 갑자기 되게 민망하고 겸허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평가되어지는 나보다 알맹이인 나에게 별로 자신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 갭을 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한 번은 초고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전문을 읽어드리진 못하고 축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 사슴님, 안녕하세요 사슴님. 4년 전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사슴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글을 읽는 것이 어려웠고, 눈으로 읽는 게 어렵다면 들어보자 싶어 찾다 사슴님께서 정확한 사랑의 실험을 읽으신 영상을 듣게 되었어요. 그 당시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에 크게 몰두하고 있던 시기라 덕분에 그 책에 쓰여진 문장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사슴님의 낭독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시기에 그 책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슴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매료되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제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저는 글을 정말 못 쓰는 사람이라 비겁하지만 만나 뵙게 되면 함께 나누고 싶었던 문장들이 적힌 텍스트들을 전해요. 늘 사슴님과 다정히 함께하길. 삶이 지닌 강하고 깊고 아름다운 힘을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행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래도 사슴님의 행복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9일 초고에서. 그리고 함께 동봉된 편지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nem사에서 나온 손미 시인의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의 표제작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밤을 두드린다. 나무 문이 삐걱댔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 가축을 깨무는 이빨을 자판처럼 박으며 나는 쓰고 있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이 장래가 끝나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뼈가루를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 식도에 호스를 꽂지 않아 사람이 죽었는데 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될까? 사람은 껍질이 되었다. 헝겊이 되었다. 연기가 되었다. 비명이 되었다. 다시 사람이 되는 비극. 다시 사람이 되는 것. 다시 사람이어도 될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 케이크에 초를 꽂아도 될까? 너를 사랑해도 될까? 외로워서 못 살겠다 말하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안 울어도 될까?
상복을 입고 너의 침대에 엎드려 있을 때 밤을 두드리는 건 내 손톱을 먹고 자란 짐승. 사람이 죽었는데 변기에 앉고 방을 닦으면서 다시 사람이 될까 무서워. 그런 고백을 해도 될까?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사람이어도 될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이어도 될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나무 문을 두드리는 울음을 모른 척 해도 될까? 네, 첨부해 주신 시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였습니다. 저는 시를 설명하는 일에는 재능이 없어서 너무 늦었지만 이 편지를 써주신 비음님께 답장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사슴이가 읽다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엄청 개인적인 이야기를 엄청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음님. 남겨진 편지에 답장드리지 못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음님의 편지가 아니었다면 저도 그 시기에 손미 시인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제게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시 같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제게도 있었어요. 뿌리가 없고 껍질이 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남은 게 질문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도 될까요? 소설 I Love Dick의 주인공 크리스는 짝사랑하는 남자 딕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수년 동안 글을 쓰려 했지만 내 삶과 타협하느라 어느 한 위치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당신과 실패를 포용하자 모든 게 바뀌었죠. 이제 난 내가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할 말이 너무도 많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닻을 내리고 싶어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에 빠지죠. 라고요. 저 역시 글을 못 쓰는 사람이라 손미 시인의 전람회라는 시를 첨부합니다. 행복하세요. 2020년 7월 30일 사슴드림. 전람회. 한번 만나요. 매일 멸망하고 있으니까. 안 그러기로 했는데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요. 북반구가 흩날리는 미술관에서 등에 붙은 꿀벌은 비상구로 날려주고 한번 만나요. 아직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 옷에 불을 질러서 미안해요. 사람들이 울먹이며 복음서를 읽는 세기 말이니까 땅이 뒤집혀 생긴 추상화에서 봐요, 우리. 해골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줘요.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어깨를 건드는 거리에서 당신이 돌아보았을 때 종말을 전시하는 비엔날레 현수막이 펄럭인다면 여기가 세상 끝이니까. 하늘에서 윙윙 벌이 쏟아지니까. 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재난 경보음이 울리는 미술관에서 한번 봐요, 우리. 밖에서 보자고 해서 미안해요. 살아있는 당신을 오래 관람해서 미안해요. 창밖은 뿌옇고 우린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으니까 딱 한 번만 만나요. 오늘의 사슴이가 읽다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